네, 안녕하세요. 럭키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는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것, 네, 바로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만들게 돼서 저는 굉장히 조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 제가 34살이니까 지금까지 간직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꿈은 이제 접었고요.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꿈을 지금까지 계속 간직해왔다는 건 그동안 꿈을 꾸기만 하고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이 있다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죠. 참 즐거운 일이죠. 꿈이 있으면 그게 삶의 원동력이 돼서 굉장히 힘이 나고 기쁘고 활력이 되고 막 기분이 좋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발전이 되고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꿈이 있다는 거는 행복한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어떻죠?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간직한 꿈은 방송국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지고 아니면 아예 문턱도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죠. 아, 근데 꿈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또 어떤 실패감과 우울감, 그리고 뭔가 왜 이렇게 나는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로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이건 마치 비유하자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는데 짝사랑을 하면 어떻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음이 좀 시큰시큰하고 시리고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짝사랑은 나만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이렇게 10년 이상, 거의 14년, 13년, 14년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계속 밀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국 아나운서 왜 하고 싶었냐면 저는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잘하게 됐거든요. 말을 정말 못했어요. 아성이라고 하죠. 목소리 톤 자체가 조금 높고 애기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저 그랬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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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도 많이 고치고 싶었고, 말을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평소에 말하려고 하면 자신이 없고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근데 또 뭔가 앞에 나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는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방송국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 내가 저절로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직업을 찾던 중에 직업을 찾을 때 보통 어떻게 찾으시나요? 저는 주로 제가 본 것들, 어쨌든 뭐 간접 경험이든 뭔가 제가 알아야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TV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뉴스를 자주 보진 않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항상 9시 뉴스를 보셨으니까. 그래서 뉴스 앵커를 보고, 와, 저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저런 시사 상식에도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겠고, 정말 똑똑해 보인다. 말도 어쩜 저렇게 멋있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꿈은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사실 아나운서가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뽑거든요, 보통. 방송사에서 진짜 많이 뽑으면 세 명 뽑는 거고요, 서울에서. 지역은 보통 한 명 뽑습니다. 이렇게 한 명 뽑는 건 줄 알았더라면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약간 무대포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약간 돌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 저런 거 뭐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돌진해서 그냥 그걸 해야겠다라고 그냥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하다가 방송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정규직이 아니면 약간 프리랜서인데 뭐 제가 뭐 정말 알려진 뭐 연예인이어서 그런 프리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면 뭐 한 번 찍을 때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그럼 내가 하루에 뭐 3만 원, 5만 원 해봤자 내가 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던 찰나에 마음은 너무 그쪽 방송 일이 하고 싶었지만 그쪽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눈을 돌려서 이제 좀 다른 일반 기업도 이제 원서를 내던 찰나에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꿈은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거의 시험을 봤던 것 같고요. 휴가가 있잖아요. 보통 휴가를 그 시험쯤에 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로 평일 내내 그 피곤한 상태로 일을 쭉 하고 주말에 보통 시험이 있어서 방송사는 주말에 시험을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험이 있으면 수목금 아니면 목금 진짜 어려우면 금요일 하루라도 휴가를 내서 좀 쉬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조금 갖고 시험을 봤습니다. 방송사는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꿈이다 보니까 결혼을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조금 약간 미뤘거든요. 지금 결혼하면 나 방송국 시험 보는데 많이 좀 손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뤘습니다. 미루고 미뤄서 이제 방송국도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본 시험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떨어졌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크게 달라진 건 없죠. 결혼만 한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싶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결국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를 낳고 3개월 뒤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시험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살이 안 빠졌었거든요. 살을 빼야 시험을 보는데 제가 뺀다고 뺐지만 안 빠지더라고요. 그때 뭐 모유수유도 하고 있었고 출산하고 3개월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한 6, 7개월까지 힘들었는데 그때 시험을 보기가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한 3개월, 2, 3개월 전에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결혼해서 애기까지 낳은 사람이 무슨 방송국 아나운서야 하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나이에 조금 일찍 만약에 입사를 했더라면 한 10년 차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 정도면은 내가 한 좀 몇 년 일하다가 한번 프리랜서로 나와봐야겠다 하는 시점, 이런 생각을 할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슬펐어요. 제가 시험을 보기로 한 이상 이거 그냥 과정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왕 준비하는 거,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거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중간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의미 없다.
뭐 어떤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거 이런 건 아니다. 나는 그냥 무조건 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서류 통과하고 1차 통과하고 2차 시험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애기가 그때쯤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해서 공부를 어린이집 가면은 바로 바로 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는 게 아니고 뭐 일주일은 1시간씩, 뭐 2주차는 뭐 2시간씩, 뭐 3주차에는 밥 먹고 오고 이제 4주차 정도 돼야 이제 낮잠 자고 오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가 딱 그 시험 보는 그 필기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위해서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20대 중반, 후반의 지망생들은 하루 종일 이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진짜 많아야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이건 진짜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6시간 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사람과는 정말 다르고, 내가 떨어진 게 정말 당연하구나. 내가 마음이 정말 많이 앞섰구나. 좀 미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 그렇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인지했어요. 나는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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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정말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인지를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저 스스로. 그랬는데 마음이 허하죠. 저의 이 마음과 머릿속에는 크게 가족이라는 한 덩어리,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란 한 덩어리,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 크기가 정말 가족과 나의 꿈의 크기가 비슷할 만큼 이것도 꿈도 정말 커서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마음 한 구석이 아니죠. 마음 한 편, 반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마음을 뚝 잘라서 반 정도가 정말 뻥 뚫려버린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많이 허전했고 허하다고 하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이제 복직에 대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는 어떤 전화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일은 내가 그렇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은 아니야. 어떡하지? 다시 내가 복귀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애기는 잘 지낼 수 있을까? 엄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방송을 하고 그런 꿈을 꾼 게 사실은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하는 것들이 뭐 떨리고 준비할 것도 정말 많고 어떤 경험도 정말 풍부해야 되고 준비할 게 정말 정말 많잖아요. 한 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은 더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회사에서 또 교육원이 있는데 내가 그 교육원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강사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꿈이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교육원에 가고 싶다는 그런 꿈이 생기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또 다시 제 그 반쪽이 또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 빡빡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살았는데 꿈이 없어져서 좀 많이 허전했는데 꿈을 놓으니까 또 다른 꿈이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나 이제 어떤 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계속 너무 오랫동안 꿔서 그런지 정말 또 새로운 꿈이 또 이렇게 금방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복직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회사 일이 잘 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은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가도 적응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말 잘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나는 나 일도 정말 자신이 없고 두렵고 우리 아가도 너무 걱정되고 우리 아가도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그래도 혹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조금 덜고 꿈이 또 다른 꿈이 그래도 조금은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꿈이 이제 꿈이라고 하면 좀 간질간질한데요. 목표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목표가 또 있다는 게 생겨서 조금 더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또 활력이 생기는 네,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꿈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좋냐면 사람을 참 활기 있게 해줍니다. 활력이 있고요. 기분이 좋고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막 사람이 움직여지죠. 그걸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뭐 그렇죠. 그렇지만 꿈이 이뤘을 때는 정말 좋은데 이루지 못하면 또 그것만큼 또 슬픈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짝사랑에 비유했는데 짝사랑이 정말 아프잖아요. 짝사랑에 성공하면은 정말 기쁜데 그게 계속 실패. 계속해서 실패하면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꿈이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은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꿈이 없어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목표가 생기고 또 예, 꿈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꿈을 꿔왔던 사람인데 주변에 보면은 꼭 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해서 뭐 나는 이상한가? 나는 왜 꿈이 없지? 하고 조바심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을 꾸다가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시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실패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목표,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력이 어디 가진 않거든요? 그만큼 내가 발전했고, 내가 많이 가꿔졌고, 다듬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말을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뭐 제가 이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스피치 학원에도 다니고 뭐 외모적이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단정하고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려고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어떤 금융권 지금 이 회사에도 면접 같은 거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필기만 통과하자. 나는 면접은 자신 있어. 왜냐면 난 지금 방송국도 다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들었는데 면접에서 제가 1등을 했대요.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제가 꿈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못했겠죠.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뭐 질문이 오면,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고, 또 제가 아기 엄마가 돼서도 계속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살도 뺐고요. 말하는 연습도 또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회에 나가는 게 그렇게 뭐 두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시 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강사를 하고 싶다. 우리 회사 내에서 강사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꿈도 생겼고요.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을 하든 다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시다면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꼭 이루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요. 열정을 응원하고요. 제가 한 4, 5년 뒤에 제가 교육원에 교수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꿈 꼭 이루세요. 화이팅!